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3일 토요일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폭염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 폭염 경보 심각 단계입니다. 물과 휴식, 그늘이 그립습니다. 더위를 먹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 김우진, 임시현 선수 어젯밤 늦게 양궁 혼성 단체전에서 정말 놀랍게 금메달을 또 추가했습니다. 양궁 단체전 금메달 3개를 모두 땄습니다. 김우진, 임시현 선수는 이번 올림픽 금메달 2관왕이 됐습니다. 양궁 금메달 5개 가운데 개인전 2개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두 16강에 개인전 진출해 있습니다. 양궁 금메달 5개 싹쓸이 기대합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이 시각 현재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로 7위입니다. 배드민턴 혼성복식 김은호, 정나영 선수 어젯밤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 중국팀에게 졌지만은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16년 만에 배드민턴에서 메달을 딴 겁니다. 동메달 16년 전에 땄는데 이번에 은메달로 바꾸었습니다. 여자 유도 75kg 김하윤 선수 패자 부활전에서 동메달 땄습니다. 어젯밤 11시 52분이었습니다. 24년 만에 메달이었습니다. 8강전에서 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올림픽 첫 출전이었습니다. 남자 유도 100kg 이상 김민중 선수 결승전에서 프랑스 리네르 선수에게 아깝게 져서 은메달 땄습니다. 12년 만에 메달이었습니다. 허미미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 유도에서 2번째죠. 준결승전에서 일본의 사이토 선수를 업어치기 한 판으로 이겼습니다. 치열한 한일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이토 선수는 아버지와 함께 세계적인 유도 선수입니다. 아버지는 은퇴했죠. 배드민턴 혼성 서성재 최유정 선수 동메달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저께 우리 선수들끼리 준결승전에서 체력이 너무 소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자 탁구 신유빈 선수 어제 결승전에서 최강자 중국 선수에게 져서 오늘 동메달 도전합니다. 복싱 이매지 선수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12년 만입니다. 다음 경기는 이기면 남북 대결입니다. 이진숙 파리올림픽 관련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골프의 김주영 선수 첫날 공동 3위 금메달 사냥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앞에서 꽈당한 수영 다이빙 선수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소중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리올림픽 복싱 경기 성별 논란이 한창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여성 복스가 남성이라는 이유입니다. 여자 경기에서 한 여자 선수는 남자로 보이는 선수와의 경기를 포기할 수준이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국내 소식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안이 어제 의결됐습니다. 전국민 25만원법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고 노랑투법도 월요일 의결될 것 같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를 보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탄핵 악순환을 끝내고 싶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서 부위원장 혼자 의사결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포함해서 대부분 주가가 떨어지면서 코스피 어제 금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 영향이 컸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또 홍콩도 6% 안팎 직격탄을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1987년 이후 최고 폭이었습니다. 엔화 강세로 일본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계은행 IBRD,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1960년 아주 GNP 적었지만 현재 3만 달러 넘겼습니다. 외자 유치와 교육 투자, 자본 투자, 외환 위기를 혁신으로 바꾼 시스템, 이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소련 서로 수감자를 아무 조건 없이 막 교환했습니다. 미국 사람 12명, 소련 사람 8명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한테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몬 위메퍼 대표, 회상 절차 기회를 주게 되면 최선을 다해 정상화해 보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채권자 수는 11만여 명이고 자율 구조 조정 절차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미정산액이 61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하늘, 달, 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런 얘기를 던져봅니다. 요즘은 별도 보기 어렵죠. 우리 어릴 때는 많이 봤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20년 오늘 대한애국 부인의 안경신 평안남도 도청 건물에 폭탄을 던진 날입니다. 여성으로서 독립운동가 대단하죠. 1926년 오늘 가수 윤심덕, 김우진, 현해탄에서 함께 투신 자살한 날입니다. 1933년 오늘 일제강점기 때였죠. 태풍 3383호 이틀 동안 한반도를 강타해서 4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1950년 오늘 6.25 전쟁 중에 외관 낙동강 철교가 폭파됐습니다. 저는 외갓집이 외관에 있어서 어릴 때 자주 가봤습니다. 1953년 오늘 UN 중립국 감시위원회 판문점에서 군사정정위원회 본부가 설치됐습니다. 1960년 오늘 정략현 북한 공군 소위 미그 15기를 몰고 우리나라로 귀순했습니다. 1960년이었습니다. 1966년 오늘 산림청이 신설됐고 1967년 오늘 동학혁명 관련 판결문이 발견됐습니다. 1972년 오늘 박정희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을 내렸습니다. 8.3 비상조치입니다. 기업 보유 사채 지불을 유예하고 금융기관 금리 대폭 인하하는 내용 등이었습니다. 2013년 오늘 류현진 시카고 컵스 전 승리로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10승 기록했습니다. 2017년 오늘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팀 국정원의 민간인 여론조작 조직인 댓글부대 운영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0개 팀 3,500명이 예산 30억여 원 쓰면서 활동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의 수도의 오늘의 역사 몇 가지 소개해드립니다. 1492년 오늘 콜럼버스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세계 일주를 위해서 스페인 파로스항을 출발했습니다. 1792년 오늘 산업혁명 때 방적기를 발명한 영국 발명가 아크라이트 세상을 떠났습니다. 1908년 오늘 영국이 양로보험제를 채택했습니다. 아주 일찍이었죠. 2008년 오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련 작가 솔제니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설 암병동을 통해서 1968년 소비에트 체제의 허구성을 폭로했고 1973년 소설 수용도 군도를 통해서 소련의 인권 탄압 기록을 폭로했다가 반역죄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2019년 오늘 평화의 소녀상 전시된 일본 최대 국제 예술제 아이치 트리에날레 행사
개막 사흘 만에 끝났습니다. 극우 세력의 테러 협박 때문이었는데 65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오늘은 8월 3일입니다. 성경 8장 3절 한 군데 찾아봤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물주께서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조물주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자라는 말로 오늘의 화두를 정리합니다. 올림픽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